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업 제목부터 5대 은행 기업 대출 32조 늘었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 기사를 보는 수요들은 그렇게 막 수요가 막 넓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기사 잘 안 본다고요. 왜냐하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뭐가? 와, 이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식경을 하는 이유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취준 때문에 매식경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잘못은 아니지만 취준 때문에 매식경을 한다고 하면 취업이 되고 나서 신문을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습관을 들여주는 이유는 취준에서 신문 읽기가 현직에서도 이어졌을 때의 그 연속성과 그러한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게 작용이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보세요. 5대 은행 기업 대출 32조 늘었다. 아무리 취준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가 왜 중요한지 모른다면 이 기사를 그냥 겉만 읽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건 뭐다? 아, 자소서를 쓸 때 소제목을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써야 되겠다. 자소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소제목을 쓸 때 숫자로 뭔가를 쓰면 내 얘기에 뭔가 주목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소서의 소제목을 숫자로만 쓰라는 게 아니라 숫자로 뭔가를 표현했을 때 전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임팩트가 커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도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거기에 숫자가 뭔가 나오면 면접관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왜? 저 숫자 제가 왜 넣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나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자, 5대 주요 은행이 가계대출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기업 대출은 올해 들어 32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신문 여지껏 안 읽어도 괜찮아요. 방향성이 뭐냐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세가 지금 뚜렷하다는 거예요. 대출은 두 개의 종류가 있죠. 두 개의 종류. 어떤 대출이 있어요? 가계대출이 있죠. 가계대출. 그리고 기업대출이 있습니다. 대출, 돈을 우리가 빌리는 방법에는 가계, 일반적으로 우리 집, 가계 대출, 우리 집에서 내가 필요한 가계 대출이고 기업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대출, 그게 이제 기업 대출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추세는 이 대출 중에서 가계 대출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감소한다? 감소. 감소세가 뚜렷하다. 왜? 정부 정책 규제 이런 규제 때문에. 그리고 기업 대출은 그 대신에 상승한다. 몇 조가 지금 상승했다? 약 32조 정도 상승했다. 우리는 오늘 매식경을 보고 어떤 걸 갖고 간다? 기업 대출이 오늘 32조, 약 32조가 상승했대. 이거 하나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에 가거나 어디에 가거나 이 32조의 숫자가 오늘 저하고 같이 한 거를 계속 써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러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장에 갔을 때 이 32조라는 숫자가 딱 나와요. 어, 그렇게 여러분들 훈련하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대부분 못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해놓는 거예요. 자, 나왔습니다. 대출이 있다. 대출은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이 있다. 가계 대출은 먼저 하죠. 가계 대출은 지금 감소세다. 기업 대출은 상승 중이다. 약 몇 조 원이 증가가 됐다. 32조 원. 정리 끝. 이거는 뭐 금융권축 준비하지도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 증가분 중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대출 77% 달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업 대출 증가했어. 아까 가계 기업인데 요건 감소세고 요건 올라. 근데 이 지금 32조 오른 것 중에 잘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딱 보니까 코로나 이 확산과 원자재 지금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이러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대출이 77% 나왔다. 그럼 돈을 빌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대기업이나 그런 데도 물론 많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 대출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뭘 할 수 있냐? 그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많다는 거 그만큼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렇죠? 자금의 어떤 더 투자라든가 성장을 위한 그러한 대출보다는 현 상황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대출이 더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기사에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이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모를 대출에 부실이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걸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유추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기사를 안 읽어봤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다? 저는 많이 읽어봤으니까. 그 차이예요. 이러다가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자, 보세요. 이에 따라 오는 9월 만기 이장,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종료가 될 경우 대규모 기업 대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하게 제가 마치 이 기사를 본 것처럼 나오죠. 그렇죠? 이게 그 예측이 되는 거예요. 뻔하니까 사실 이게 지금 기사잖아요. 기사. 기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뻔하다. 이해되시죠? 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 하나우리 농협은행의 5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668조 어쩌고저쩌고 불어났다. 이런 숫자까지 안 해도 됩니다. 불어났다. 올해 증가분인 이렇게 하면 뭐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출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에 뭐가 급증세다? 기업대출. 그럼 우리는 기업대출에 조금 포커싱을 맞추면 좋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기업의 예금은행 원화대출 잔액은 또 증가치다. 증가치다. 이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네요. 이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금융 지원 조치가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된 데다가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매식경에서 했잖아요. 매식경에서. 얼마 전에 한 영상 찾아보세요. 결국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왜 그렇다? 코로나가 확산됐는데 그 확산돼서 자 보세요. 금융권에서 어떠한 이러한 조치들을 했나요? 경제적으로 뭔가 어렵거나 이러한 중소공인 그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금융권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뭐 사회적 책임, 도덕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 금융지원 이런 것들을 해준 게 뭐냐면 만기를 연장해 줬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기가 원래 뭐 3개월 있다 끝나는데 이번에 코로나 끝나서 만약에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도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럼 만기를 연장해 줬어. 그리고 또 이자 유예를 해줬어. 이건 무슨 말이냐? 돈을 빌렸어. 근데 지금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 조금 소규모의 중소기업 분들이 대출을 받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 투자 이런 것들 늘리기 위한 대출이 대부분 질이 아니라니까 대출 질이 그런 질이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한 달 한 달을 버티기 위한 그 대출을 나가는 게 훨씬 많다고요. 자, 그럼 뭐야? 이제 안 그래도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뭐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당분간 일시적으로 이때까지는 내지 마. 이제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거 은행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은행은 되게 상징적인 그런 특수한 기관인데, 이자 그거 받으면 어때? 어떻게 좀 이자 앞으로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분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처음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융권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뭐 서민들한테 무조건 뭔가를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철저하게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니까. 근데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막 앞도 보지 않고 그냥 돈만 본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이러한 조치들도 지금 현재 지금 은행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장기화된 공급 병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뭐가 들었어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이건 당연히 아시겠죠. 원자재 가격 상승했다. 이런 걸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대출이 늘어났다. 자, 문제는 뭐냐? 이런 금융권에서 향후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뭐예요? 금리 인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하락하는 상황인가요? 여러분, 인상이잖아요, 인상. 이것도 알면 되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금융 지원 조치가 이런 것들이 종료가 될 경우 어떻게 된다? 기업 대출 중 연체나 이런 것들이 부실이 일어나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 그럼 지금 내가 현직에 만약에 은행원으로서 아니면 뭐 이금융권에 있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대단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지금 있는 기존 계약들 잘 보는 거야. 내 업체들 잘 봐서 이분의 상황이 이 사장님의 상황이 괜찮은가 전화 한 통 넣고 사장님 영업 잘 돼요? 사장님 알았어요. 이렇게 고객 관리. 어떻게 고객 관리하겠다? 어떻게 내가 메시지 보내겠다? 어떻게 이 업체를 관리하겠다? 물론 하우에 대한 게 구체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현업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에 은행권은 오는 9월 금융지원 조치를 감안해. 9월입니다. 올해 9월 이제 끝난다고요. 감안해서 이러한 연착륙 프로그램, 계속 이렇게 이뤄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신 건전성 관리를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은행에서 기업 포인트예요. 은행이 고객을 위한 기업 포인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은행을 위한 기업 포인트. 이해되시죠? 자, 국민은행은 지난달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코로나 발생한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도록 10년 장기 상환 그러면 뭐야? 이거 국민은행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국민은행의 강점으로 이것들을 갖고 갈 수 있다. 국민은행이 고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강점. 그렇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계대출과 그러니까 시장의 이슈는 방향성은 분명하다. 이게 지금 대출 중에서 기업 대출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근데 은행별로 국민은행은 요렇게 하고 신한은행은 요렇게 하고 우리은행은 요렇게 하고 이게 다르다. 시기가 방법들이 다르다. 이게 경쟁사를 분석하는 거다. 이게 기업 분석의 방법이다. 이해되시죠? 산업 분석은 뭐다? 이 은행 산업의 방향성 분석은 기업 대출이 당분간 이슈가 될 거다. 기업 분석은 뭐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기업 분석인 거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취합해 놓으면 나중에 면접할 때 굉장히 편하다. 이해되시는 거죠?